새 학기가 일단 N학년 1학기에는 저는 공부보다도 어떤 친구들이 같은 반이 되었는가에 대한 파악, 그 친구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라고 생각하거든요. 새 학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새 학기가 일단 N학년 1학기에는 저는 공부보다도 어떤 친구들이 같은 반이 되었는가에 대한 파악, 그 친구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학창 시절은 공동체 생활이기에 어디까지나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떤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하고 또는 어떤 친구들이 시끄럽고 어떤 친구들이 조용하고 이런 거를 파악해 두는 거는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랑 어울려야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강력한 독립변수로 작용하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느냐, 이거는 나 자신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결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학기에는 같은 반에 어떤 친구들이 오게 되었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2학기 때에는 2학기 초에는 그래도 파악은 완전히 끝난 상태일 테니까 그때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려면 어떻게 계획을 짜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과의 기준을 저한테 맞춤으로 설계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거둔 성과의 기준은 모의고사 성적표에 나와 있는 전국 100분이었어요. 그게 99.92, 99.95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예를 들면 99.95면 전국 상위 0.05% 이런 거거든요. 저는 제가 공부를 해나간 이유를 바로 그 숫자에 할당했고, 그 숫자에서 점점 더 높은 성적을 얻어낼 수 있게끔 공부 방식을 설계하고 그에 맞춰서 따라갔고, 이것이 제가 학습 설계라고 표현했던 지점인 것 같아요. 학습의 목표를 저한테 맞게 설계를 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성적표가 그 학습의 설계였지만, 다른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표가 학습의 설계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학생들은 예를 들면 공부 시간 기록하는 타이머에 적혀있는 시간이 그런 학습의 설계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 99.92를 맞았다 하면 굉장히 높은 성적인 건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높은 성적을 받았음에 제 스스로도 충족감을 얻고, 또 다른 친구들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또 우러러보기 때문에 거기서도 공부를 해나갈 이유를 찾는 게 첫 번째. 근데 99.9 이상이 0.08%면 약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높은 성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약점이 있는가, 이것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고쳐나가는 게 두 번째. 사실 이거는 0.08%를 맞았건 0.8%를 맞았건 아니면 80%를 맞았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시험을 칠 때 틀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는 나에게 어떤 일련의 약점이 존재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바이고, 이거는 역으로 뒤집어 봤을 때 문제를 틀리면은 그 문제가 왜 틀렸는지 그거를 한번 숙고를 해봄으로써 내가 가진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틀린 문제 하나하나에서 내가 가진 약점을 파악하는 게 두 번째. 이것이 학습 설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적이 안 오르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사례를 보자면 약점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해오던 공부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공부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공부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성적이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약점을 아예 안 찾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 약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경우도 약점을 성공적으로 찾아내는 데 실패를 한다면, 다시 말해서 틀린 문제에서 약점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약점을 찾아야 될지 모르고 계속해서 방황하기만 한다면, 그런 학생들 역시 성적을 성공적으로 올릴 수는 없게 되겠죠. 실제 시험 공부 계획 어떻게 짜셨나요? 일단 저는 기간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좀 매일매일 하루는 이거 하고 하루는 이거 하고 하루는 이거 하고, 이거를 한 달 내내, 한 달을 전체를 다 설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빡세게 하진 않았고, 이번 주차에는 어디까지 공부하고, 이번 주차는 어디까지 공부하고, 이번 주차는 어디까지 공부하고, 이러한 목표를 설정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루하루 계획은 하루에 국어는 몇 시간, 수학은 몇 시간, 영어는 몇 시간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물론 꼼꼼히 계획을 세우지 않아가지고 로스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수행을 했던 편이고, 그 결과 각 주차에 맞춰서 할당했던 학습량들은 큰 무리 없이 달성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다음 주차에 그 달성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가져와서 학습을 하면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학원, 인강, 과외 등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학원은 그 시대인진 아님 메가스터디 이런 주가를 올리고 있는 대형 재수종합학원이 아니라 일반 동네 학원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반 동네 학원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란다면 매우 높은 강제성, 그 다음에 주변 학교 관련 내신에 대한 많은 자료의 보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자료라 한다면 인근 학교들의 내신 자료가 되겠죠. 이거가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공부를 잘 안 해. 그리고 난 내신을 준비해. 이런 경우라면 동네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내 스스로도 공부를 잘해. 그리고 나는 수능을 준비해. 나는 내신을 그렇게 열심히 챙길 이유가 없어. 그런 경우라면 동네 학원을 갈 이유는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과외 같은 경우는 학원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강제성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직접 집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단점이란다면 자료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과 약간 선생의 교습 능력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과외는 이런 경우 아니면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완전 공부를 처음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감을 잡지 못하는 상태. 이런 경우에는 1대1로 케어가 붙어가지고 처음에 공부 방법을 완전히 알려주고 자신만의 공부법을 확립을 해야지만 이후 성공적인 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과외를 추천을 하나, 이게 아닌 경우에는 과외를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남을 수 있겠죠. 그럼 남은 경우는 이게 있겠죠. 나는 스스로 공부를 잘하고 수능을 준비해. 또는 나는 스스로 공부를 하고 내신을 준비하긴 해야 되나? 내 스스로도 자료를 잘 마련할 수 있어. 그럼 그러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수단이 뭐냐? 여기서 바로 인강이 도입이 되는 것이다. 내신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할수 있을 나오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는 잘 나오는 경우는 어떤 차이인가요? 일단 내신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베이스가 되고, 그 모의고사 수능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잘하고 적용을 못하는 학생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 적용을 잘하고 암기를 못하는 학생, 저 같은 학생 분명 존재할 수 있겠죠. 이러한 어떠한 공부에 좀 더 강점을 보이느냐, 이런 유형의 차이가 바로 그러한 어느 부분에 성적이 잘 나오고 어느 부분에 성적이 안 나오고 이런 차이점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나는 수능을 준비할지 혹은 내신을 준비할지, 이 선택은 내가 암기를 잘하느냐 아니면 적용을 잘하느냐,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지 비로소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서울대 같습니다. 입학, 노력만으로 충분히 될까요? 재능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나 적어도 대학 입시에 있어서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혹시 IQ가 굉장히 높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 그렇게 막 높은 편 아니거든요. 110땡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완전 높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던 거는 그렇게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으니까, 이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제가 공부를 해나감에 있어서 재능보다는 노력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 또는 학생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의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나 충분한 노력으로 그걸 커버칠 수 있다, IQ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낮았음에도 것 같아요. 서울대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수능에 맞춤으로 공부를 했다, 이 지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은 어떤 게 수능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공부인지를 잘 모르고 단순히 암기로만 접근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문제를 풀고 그대로 끝낸다던가, 이렇게 학습을 종료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는 국어에 맞게 각 지문들을 독해한 다음에 각 문장에 나온 내용들을 재진술하면서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이런 연습을 했고, 또 수학의 경우에도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답지를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답지에 나와 있는 풀이 외에 다른 풀이를 탐구해보는 이런 식으로 수능에 맞춰져 있는 공부를 했고, 그게 제가 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얻어서 서울대